자, 시작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이 조금 이제 특이한 게 국가직보다 쉬웠어요. 근데 결과는 국가직보다 안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시험 치신 분들은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저걸 잡고 가세요. 왜 쉬운 문제인데 어려웠는지 그걸 한 개 보시고요. 그게 이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도전을 해 볼 건지, 자,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건지,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만약에 이제 도전을 하려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래요. 그래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약간 좀 특이하게 결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톡으로 받은 것 중에 이제 성적이 오르신 분들이 한 30%? 국가직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직 100점 받으신 분들이 90점 받으셨고요. 그다음 95점 받은 분이 또 85점 받으시고요. 뭐 등등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왜 결과가 안 좋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가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구성이 어휘비 생활영어가 7문항이고요. 어휘 문제가 약간 좀 뭐 독해랑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혼합된 문제처럼 이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휘랑 생활영어가 7문제. 그래서 어휘는 일단은 난이도는 쉬웠죠, 그죠? 난이도는 쉬웠고요. 생활영어 뭐 중간중간에 대화에서 이제 이디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었죠. 이디엄 저희 단톡에 올라갔던 이디엄들 다 나왔었죠. 그래서 어휘랑 생활 영어에서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가 4문제 나왔거든요. 어법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그 어법 문제에서 좀 특이한 이제 현상이 뭐냐면 지금 막 이론 강의를 막 끝내신 분, 그래서 이론 강의를 끝낸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분, 내지는 지금 이론을 듣고 계신 분, 오늘 저희가 이제 5주차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시험 참아서 이제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쳤는데 물론 이제 부담은 별로 없었겠죠. 근데 가서 쳤을 때 문법을 다 맞췄거나 뭐 한 개 틀렸거나 자신감을 가졌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 문법을 정말 잘 하셨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이 틀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쭉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저희가 뭐 징검다리 문법이나 등등 했을 때 되게 빡세게 훈련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있죠. 평소에 긴 문장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짧은 문장이 안 보였어 그러는데 그거는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예? 문장이 짧아질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요. 쉽게 대비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근데 어렵게 대비했는데 쉬운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래, 독해가 9문제가 나왔죠. 보통 이제 10문제인데 9문제가 나왔고요. 일치불일치 1개. 일치불일치도 뭐 이제 보기가 한글이었고, 뭐 시간이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8문제 중에서 사고에 관련되는 게 4문제, 그다음 흐름에 관련되는 게 4문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휘랑 생활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어법은 오히려 너무 쉬워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디서 내가 이제 멘탈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법에서 뭔가 잘 안 보여가지고 당황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푸시면서 특정 한두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멘탈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포인트를 잘 잡아 가십시오. 알겠죠? 자, 7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gratification은 이거 너무나 쉬운 단어죠? 맞죠? 만족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딱 보자마자 그냥 1, 2초 만에 그냥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많은 어떤 충동 구매를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구매를 하는 행위는, 네? 구매를 하는 행위는, 자, rather than what they buy. 자, 그들이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구매를 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면 어떤 만족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보다 이걸 사니까 만족감이 들더라 이 말이죠. 이래요? 자, 그래서 1번에 liveliness는 활기란 뜻이고요. 자신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tranquility, 평온함 이 말이고요. 이것도 이제 필수 어휘에 다 올라가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만족. 그 정답은 4번이죠. 1번에서 절대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았겠죠? 이래요. 어휘 문제 잘 보시고, 제가 어휘를 가지고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어휘책을 외우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하잖아요. 가장 마지막 순위라는 얘기는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어휘 말씀드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수능 어휘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톡에 올라가는 어휘를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면서 나오는 어휘를 외워야 되는 거지, 책을 가지고 뭐 동의어, 반의어까지 막 외우고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거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물론 시간이 되게 많으면 외워도 괜찮지만 그거 막 외우고 계시면 안 돼. 흐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요. gratification이나 satisfaction 이걸 외우기 위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책을 막 외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간 낭비해? 이게 한번 외우면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죠? 예? 보통 막 10회도 하라 그러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수능 어휘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독해를 하기 위해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어휘 문제가 조금 쉬워지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어휘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어휘들이 다 수능 어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때문에 뭔가 멘탈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죠?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을 보시니까, 자, 그렇게 2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자, leads more country. 자, lead 목적어 to가 됐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보다 많은 나라들이 to open, 자기 시장을 뭐다 개방하게 했답니다. 됐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llow 목적어 to가 만들어졌죠? 됐어요? 자, 그리고 뭘 했냐면, 자, 그 나라들이, 자, trade goods and service. 그래서 자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하게 해준 겁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자, 자유롭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해줬답니다. 뭘 가지고? 이 빈칸을 가지고. 그럼 빈칸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다? 긍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1번을 보시면 이제 멸종 부정이잖아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2번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지금 단어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부정이죠. 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efficient 효율성이죠. 긍정이죠.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4번은 뭐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주의하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조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행위 자체는 뭐다? 뭔가 부정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부정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뭐다? 3번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됐어요? 여기까지 봤는데 만약에 나는 1번, 2번에서 어휘를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어휘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알겠죠? 어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자, 조금 이제는 길어졌는데 이게 뭐 빈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빈칸이 중간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에 and가 왔죠? and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그래, 두 번째 단서 가져가는 게 뭐냐면 땡땡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땡땡은 뭐냐면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뭐다? 동일한 말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빈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많은 빈칸이 꽤 뭐다? 직관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걸 보니까 정기적으로 뭐다? unplug, 플러그를 빼랍니다. 그럼 뒤에서 정기적으로 플러그를 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서가 이 두 개 문장이 동일하다는 건데 이 문장 가지고는 뭐다? 못 푼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서 뭐냐면 and가 뭐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앞문장을 보면 이 맥락이 잡힐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앞문장을 보는 거죠, 이제. 되셨나요? 자, 앞문장을 보니까 봐요. 여기도 지금 땡땡이 있잖아요.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하는 기능은 앞에 거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해나 이런 것들을 풀 때 있잖아요. 앞문장이 이해됐으면 뒷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반대로 앞문장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뒷문장을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대가에 친숙하다는 얘기죠. 뭐에 있어서? 번아웃에 있어서. 번아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 번아웃에 대한 어떤 대가에 친숙하답니다. 이 번아웃이 뭐다? 부정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뭐예요? 문제점이 나온 거죠. 그럼 이 글은 뭐다? 문제 및 해결책 지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이 뭐냐면 자, 에너지라든지 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take hit,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부정이죠. 됐어요?
그럼 이 and가 부정을 나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글 자체가 뭐다? 문제 및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뭐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뭐냐면 플러그를 빼라 그러죠.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계속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번아웃 되겠죠? 근데 플러그를 빼랍니다. 아, 얘는 뭐다? 해결책이구나. 되셨어요?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 문장 더 읽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랍니다. 번아웃을 피하라는 얘기죠. 해결책이죠. 됐어요? 그럼 빈칸에는 뭐다? 해결책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해결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fix는 뭔가를 고치다라는 뜻도 되고요. 고정시키다라는 그 말도 돼요.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뭐라?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치는 거니까. 그 1번 긍정이죠. 답이 될 수 있겠죠? 이래요? 그래, 이번에 damage는 뭔가 파괴 뭐 이런 건데 damage가 되면 보통 이제 손해배상액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부정이죠. 됐어요? 답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prize 긍정이죠. 맞아요? 자, 네 번째 뭔가 문제 합병증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1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근데 문제 및 해결책이죠. 상이 아니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1번이구나.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 이게 뭐지? 라고 약간 멘탈이 흔들렸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치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됐어요? 됐어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멘탈이 나갔는지를 잘 잡아내세요. 알겠죠? 잘 잡아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회의를 하는 동안에 했나요? 자, with the president's race. 자, 대통령 어떤 측근들이겠죠? 이래요? 자, 그런 어떤 조력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자, 도우즈가 지금 목적어죠. 프리젠트는 참석한 뜻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to open up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 뭘 하게 했냐면 자, more communication channel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뭐다? 더 많이 열게끔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follow는 뭔가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예? 야, 이 문제는 네 잘못이네? 이거예요?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됐어요? 1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번에 call for는 뜻이 뭐죠? 요구하다죠?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채널을 뭐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괜찮죠? 픽업은 뭔가 줍다 아니면 태우다 이런 말이죠. 3번 안 되죠? 4번 턴다운은 뭐예요? 거절하다 뜻이죠? 됐죠? 이건 결국에 뭐냐면 call for랑 같은 게 ask 목적어 to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나는 문제를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앞에 문장 읽으시면 돼요. 이래요? 앞에 문장을 읽었다 해보죠.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네요.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죠. 그럼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대통령이 야, 보다 많은 어떤 채널을 열어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요? 이게 정답이 뭐다? 2번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보세요. 독해라든지 아니면 어휘에서 내가 필요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잘 모르거나 예? 근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체를 다 읽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미궁에 빠져요. 예?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특히 9번 문제가 첫 번째 독해 문제잖아요. 제목이죠. 이해돼요?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는 쉽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 9번에서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왜냐면 중시소재 잡았거든요. 안 보이기 시작해. 예?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중시소재를 잡았는데 안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또 다 읽어. 그래도 모르겠어. 거기서부터 멘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멘탈이 나가는 순간 이제는 다 읽게 되고요. 다 읽으면 정리가 더 안 됩니다. 이게. 예? 그 관점을 잘 잡아내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는 건데 이거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달래기 위한 어떤 방법이랍니다. 누굴 달래요 지금? 봉급을 받는 어떤 직원들을 달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증가되어진 어떤 세금 부담에 대해서. 근데 이 세금 부담은 왜 생겼나요? 자, rising from a new tax settlement. 그래서 새롭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게 더 부담이 더 증가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call for가 들어가야지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ask 목적어 to 이 구조만 아시면 얘도 뭐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프리엔드도 수업 중에 되게 많이 했던 단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수능 단어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러나가 나왔죠. 일단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됐죠? 뭐뭇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냐? 자, brought up in the artistic tradition. 그 나라의 예술적인 전통. 그 나라의 예술적인 전통이라는 그 안에서 뭐다?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래요? 그럼 이런 어떤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런 전통을 뭐다? 잘 알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 aesthetic significance. 그래서 이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자, 어렵답니다. 뭐 하기가 어렵냐면 apprehend 하기가 어렵대요. apprehend 이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됐죠? apprehend 되게 많이 연습했던 단어예요. 알겠죠? 자, 1번에 encompass는 포함하다, 에워싸다 뜻이고요. intrude 뭐다? 방해하다 뜻이죠. 자, inspect 조사하다 뜻이고요. 자, grasp 잡다, 이해하다 뜻이죠. 됐어요? 그 정답은 4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내가 어휘가 조금 많이 딸렸다. 어휘 공부를 덜 하신 겁니다. 알겠죠? 덜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휘책을 외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웠는데 못 풀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 생긴 거죠? 공부를 하실 때 계속 이거 줄여 가셔야 돼요. 줄여서 정확하게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휘를 딱 건드는 순간 있잖아요. 전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 이상은 어휘 공부가 돼버려요. 밸런스가 무너져요, 이게. 알겠죠? 자, 11번. 뭐 짧기 때문에 다 읽으셔도 괜찮고요. 항상 이제 이 빈칸 주변의 걸 읽어보시고 잘 모르면 이제 문맥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A가 What did you see? 뭐 봤는데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봤다라고 하네요. So it was really good. 정말 멋졌어. 그랬어 라고 했고요. 자, B가 특수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A가 묻는 게 뭐예요 지금? 진짜 멋졌니? 뭐가 멋졌는데? 이렇게 물었겠죠? 특수 효과 장난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이래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What did you like? 자, 뭐가 제일 좋았는데 이 말이죠. 난 특수 효과 마음에 들었어. 1번 정답이죠. 틀린 문제 아니죠. 됐어요? 자, 그 다음 12번. 자, I'm so nervous about this speech. 일단 소대 결과 만들어졌죠? 뭐 뒤에 완전하면 결과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얘는 뭐다?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어떤 그 스피치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피치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스피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stay cool. 네가 뭐다? 약간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 1번 괜찮죠? 됐어요? 1번 괜찮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디엄을 섞어 넣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디엄은 아니었습니다. 자, you know what? 민수랑 유진이가 자, tying the knot. tying the knot은 이제 매듭을 묶는 거잖아요. 둘이서 매듭을 묶는다는 게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 어휘 데이 10의 이디엄에 tie the knot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good for them. 잘 됐네. 자, 언제 결혼하는데? 2번 괜찮죠? 됐어요? 그래서 이디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디엄을 맞추기 위해서 이디엄 공부해야 되겠어? 그래서 외우는 게 한 500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정도는 외워줘야지 이디엄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 250개 정도에서 제가 그 유튜브에 무료 특강을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거부터 외우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그냥. 알겠죠? 그거부터 완전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시면 돼요. 알겠죠? 자, 3번 보시면 2달 동안의 어떤 휴가가 just pass like 1 week 그냥 일주일처럼 지나가 버렸어. 빨리 갔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학기가 이제 around the corner. 이미 이제 새 학기가 이제 거의 다 왔네. 내일이면 개학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B를 보시면은 that's what. 그게 바로 그 말이야, 이 말에. 내 말이 이런 말이고요. 됐죠? 자, 베케이션 방학이 아니 휴가가 has dragon. dragon의 말은 질질 끌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는 지금 2달 동안의 어떤 휴가나 방학이 뭐다? 일주일처럼 지나가 버렸잖아요.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2주 동안 질질 끌었어 이 말이죠. 시간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맞죠 지금? 정답이 뭐다? 3번 되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알겠죠? 4번 보시면 자, 프랑스어로 이제 water란 단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라고 했죠? On the tip of my tongue은 혀끝에서 맴돌다 이 말이죠. 이것도 데이 9에서 이디엄에 있습니다. 생각날 듯마다 혀끝에서 맴돌다 이 말입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막 그런 겁니다. 알 것 같은데 이런 말인데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4번도 괜찮죠? 됐죠? 그래서 이디엄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어휘랑 생활 영어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멘탈 한번 흔들렸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멘탈이 몇 번 흔들려요, 이게? 중간중간에. 알겠죠? 자, 어법까지 제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자, 어법 보시면, 6번입니다, 6번. 자, 일단 1번에, 뭐가 변형된 구조예요? 가주어 진조가 변형된 구조죠. 이거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면 It is hard to read this his novel 해서 그의 소설을 읽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때 가주어 진조에서 진조의 목적어를 가주어 이자리로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1번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여기서 to read가 능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to be read가 됐다? 그럼 틀린 문장이다. 됐죠? 거의 매주 연습했던 문장. 맞아요? 1번은 괜찮았죠? 1번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PPT는 제가 통합 단톡이나 아니면 제가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자료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필기를 세세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PPT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그 포인트를 잡아가세요. 내가 어디서 흔들렸는지. 자, 2번도 흔들릴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동명사 관형 오구에서 뭐다?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뜻이죠. 그래서 it is no use ing 잘 만들어졌죠. 자, 해석도 괜찮습니다. 2번도 괜찮아요. 그럼 어법에서 뭐냐면 지금 6번에서 2번까지는 괜찮았단 얘기예요. 맞죠? 어떤 문자를 제일 많이 받았냐면 그 어법 첫 번째 문장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당황해서 멘탈이 나갔다가 두 번째 문제부터 보여서 잘 풀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보기 2번까지는 가볍게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3번. 자, 집이 페인트질 된답니다. every 다음에 단수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every 다음에 단수 와야 되죠? another 다음에는 단수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단수 와야 되죠? another 다음에 언제 복수가 와요? 숫자 개념이 들어갔을 때?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2주라고 했을 때 another 2 weeks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개념이 뭐냐면 이론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4년마다 했을 때 every는 뒤에 단수 개념이 오지만 숫자 개념이 왔을 때는 언어들처럼 복수가 옵니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4년마다 했을 때 every 4 years가 되든지 아니면 every fourth 자, 이렇게 서수가 됐을 때는 단수 씁니다. every fourth year 이렇게 쓰던지 됐어요? 그럼 every 5 years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틀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4번. 일단 as가 접속사로 쓰였잖아요. 이게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까지는 봤을 거잖아요. 맞죠? 지각동사 포인트는 그냥 2개입니다. 2개. 뭐냐? 매주 몇 번씩 했잖아요. 지각동사의 포인트는 일단 목적 보호 자리에 뭐다? 동사 원형 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죠. 수동일 때는 뭐다? pp 쓰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보시면 moved가 왔잖아요. to 동사 안 왔죠? 맞아요? 그럼 이거 첫 번째 포인트 확인됐죠? 이제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출근할 때 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 오는 것을 봤잖아요. 가족이 이사 오고 있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잖아요. move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move는 이해돼요? 근데 가족이 얘가 지금 목적어잖아요. 얘가 지금 목적어고 얘가 지금 목적 보호잖아요. 능동, 수동을 판단할 때 2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직접 하는 거는 능동, 직접 하는 게 아니면 수동.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 관계면은 능동, 목적어 동사 관계면은 수동.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래요? 그러면 가족이 이사 오잖아요. 능동이죠.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봐요. 가족이 이사 와요? 아니면 가족을 이사 와요? 가족이 이사 오잖아요. 능동이죠.
그래서 능동 잡아주셔야 돼요. 이래요? 그래서 moved가 아니고 뭐다? moving으로 고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문법 첫 번째 문제에서 멘탈 흔들리신 분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뭐냐면, 그랬잖아요. 이론을 얼마 전에 끝낸 분들은 문법을 거의 다 마쳤어요. 이래요?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잘 치긴 했지만, 근데 문법 문제에 조금 멘탈 나갔다 싶은 분들은 뭐냐면, 준비를 잘해 오셨거든요. 징검다리 문법도 거의 다 들으시면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건 뭐 때문이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뭐냐면 이론책을 다시 보셔야 돼요. 왜 이 쉬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능동수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메꾸시려면 이론책을 보고 지각동사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만 풀고 넘어갔잖아요. 아니면 이론책을 보는데 그 부분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뭔가 오류가 생기면은 이론책 와서 그걸 읽어보셔야 돼, 그 부분을. 예?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6번을 보니까 왜 틀렸나 싶잖아요, 지금.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7번을 보시면, 자, 헤드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도 봐요. 포인트가, 지각동사랑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목적 보호 자리 to를 못 쓴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 수동일 때는 pp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 pp, 사람일 때는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든지 간에 능동수도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은 arrested 왔죠? 체포하다 뜻이죠?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수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상으로 보시면 지금 체포되도록 했으니까 예? 수동이 맞는 거죠? 1번에 이상 없죠? 됐어요? 그럼 1번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let 사역동사죠? 그럼 이 문제는 작정하고 그냥 사역동사를 묻는 겁니다. 알겠죠? 그 결정타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let이 나왔었잖아요. 결정타에서. 그래서 let을 제가 언급해드리면서 사역동사의 90% 이상은 뭐냐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물어요. to가 올 수 없다는 거. 근데 나머지 10%는 뭐냐면 let이 왔을 때 수동이 올 때는 앞에 be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뜬금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pp가 왔잖아요. 뒤에 목적 없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be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차를 수리시켰다 했을 때 자, made my car repaired가 되는 거고요. 근데 let이 되면 be가 들어가야 돼요. 이래요? 90점 맞은 분 중에 이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문법이 이게 안 보였대요. 7번이. 안 보여가지고 당황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봤는데 결정차 때 let에 대한 설명이 기억나서 2번에서 맞췄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A가 뭐다? 틀린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B가 들어가줘야 돼요. 됐어요? 자, 3번 해볼까요? 또 지금 사역동사죠?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원형 괜찮죠? 3번은 맞죠? 자, 4번 보시면 또 head 사역동사잖아요? 동사원형이죠? 뒤에 목적어도 있죠? NDI에 보시면 지금 동사원형 나열이고 ask 목적어 to가 만들어졌네요. 맞죠? 그래서 7번은 사역동사를 가지고 문제를 냈긴 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면 비싼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사역동사를 내려면은 사역동사의 수동 아니면 뭐 준사역동사 get 섞어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문법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냈다는 거는 저는 좀 별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항상 이제 답을 보면 이제 뭔가 내가 왜 틀렸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문법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쳤을 때 정답이 떨어지잖아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알겠죠?
자, 8번 왔습니다. 8번 왔는데 8번은 또 뜬금없이 너무 쉽죠? 이래요? 자, become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그 뒤에 누구 자리에? 주격 보호 자리죠? 형용사가 와야 되죠? 부사 안 되죠? 얘는 날렸죠? 됐어요? 그래서 아마 문법 푸신 분들 7번 바로 앞에 문제까지 약간 멘탈 흔들리시다가 이제 8번부터는 조금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attempt의 목적어 new method 되고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자, 다음 end 이하에 자, needless to say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말이고요. 예, 그냥 부사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동사 나열됐고요. head 되나요? 자, 3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들어왔죠? 얘도 맞죠? 됐어요? 자, 3번 보시면 upon이 전치사잖아요? 그죠? arri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reach가 타동사, arrive는 자동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와야 돼요? 이래요? 자동사 PP 개념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upon ing나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이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맞게 만들어 주려면 arriving으로 쓰든지 아니면 명사로 arrive를 쓰든지 이러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 말이래요. 됐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건드렸으면 괜찮은 문제였는데 싶거든요. 이때 take advantage of에서 advantage가 명사잖아요. 명사기 때문에 얘가 뭐다?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겁니다. 이 자리에 뭐다? 부사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왜 결과가 조금 이제 국가직 비교했을 때 대부분 안 좋으시냐면 쉬운 건 너무 쉽고요. 예?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익숙치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enough의 어순이죠.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서 꾸며요? 뒤에서 꾸며야 되잖아요. 어순 틀렸죠? 그래서 comfortable enough가 맞는 거죠. 맞죠? 자, 이것도 저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쉽지만 연습 많이 했던 거. 자,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자, tell somebody about something 되는 거죠. 그래, 명사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됐어요? 8번 되셨죠? 그래서 8번 때문에 멘탈이 나가진 않았어요? 자,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어법에서 왜 답이 없지? 이 순간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15번 보시면요. 자, 일단 fire 주어죠. 타동사 ing 목적어 날렸죠. 그래서 following이 이제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됐고요. of interest가 이게 뭐죠, 지금?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고요. of interest는 interesting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of interest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형용사적인 개념이야. interesting. 그러나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낸 거는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게 별로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내면은 뒤에 게 명사기 때문에 여기에 뭐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조금 이제 괜찮은 문제가 돼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됐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뭐다? 1번은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consider 몇 형식인가요? 5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래처럼 불렀던 거 think, consider, find, make, keep, live. 얘네들이 수동이 되면 뒤에 목적 보호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얘네 포인트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 올 수 없다 이거잖아요. 동격일 때는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진 않다. 근데 목적 보호 자리에 보니까 뭐다 지금 to be가 왔잖아요. to 부정사의 용법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잖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 뭐다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to be가 생략돼도 괜찮아요. 얘는 동격이기 때문에 지금 명사 개념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o b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도 괜찮죠. 자, 3번. 저도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전 풀면서 막 진짜 욕을 몇 번 했거든요. 예? 그 욕을 왜 하냐면 이걸 가지고 무슨 뭘 평가를 한다는 거야. 막 그런 욕들이 막 나왔어요, 진짜로. 그냥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예?
그래서 중요한 문법이 만약에 이만큼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예? 이만큼 바운더리가 있으면 적어도 이제 조금씩 중요한 문법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출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양질의 문제가 돼요. 예? 이거는 약간 좀 편파적이면서 뜬금없이 이런 것도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왔잖아요. 예? 이런 거 맞추려고 문법 문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래서 3번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엘리먼트 일단 주어고요. 전체적으로 날리고 또 날렸습니다. 얘 동사. 근데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왔잖아요. 얘가 틀린 겁니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will vary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고. 그래서 이 귀중한 네 문제 중에 이렇게 답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진짜 욕 많이 했어요. 죄송한데.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래서 수동입니다. 됐죠? 전체적으로 날렸죠? 또 날렸죠? 자, 인 플러스 과거 연도죠? 그래서 뭐다? 과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법이 아주 쉽거나 아니면 이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 뭐다? 조금 치중이 됐거나 자, 그래서 어려웠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이셔야 돼요. 예? 정말 줄이셔야 돼요. 특히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아시겠죠? 예. 5분만 쉬었다 할게요.